서울의 불꽃, 운명과 구원의 교차로 청담동의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놀라움으로 가득 찬 침묵 속에서 한서연은 길고 가느다란 손을 뻗었다. 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위풍당당하게 주차된 화려한 와인, 레드 색상의 파가니, 와이라의 아우라를 감상하기 위해서였다. 갑자기 완벽하게 재단된 톰포드 정장을 입은 재벌 3세 남자가 폭풍처럼 뛰쳐나와 그녀에게 자신의 차에서 떨어지라고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녀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전혀 몰랐다. 다음에 일어날 일은 모든 가정을 산산조각 내고 뿌리 깊은 편견을 부수며 서울에서 가장 오만한 CEO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경악하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때로는 당신이 가장 경멸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문제의 해결 열쇠이기 때문이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비디오를 좋아하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더 많은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전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십시오. 이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1월의 아침 햇살이 타워팰리스 68층 펜트하우스의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어 이탈리아 대리석 바닥에 빈 빗줄기를 만들었다. 38세의 강민주는 자신의 왕국에서 왕처럼 서 있었다. 188cm의 키, 혹독한 훈련으로 유지하는 균형 잡힌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맞춤 정장, 까맣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 그리고 그의 날카로운 눈은 수십억 달러 가치의 유성그룹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태어난 사람의 차가운 계산으로 아래에 펼쳐진 서울 도시를 관찰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의 마음은 재무보고서나 이사회 회의에 쏠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일반 아파트보다 더 큰 공간인 그의 개인 차고에 깔끔하게 배열된 5대의 자동차 걸작에 쏠려 있었다. 이 컬렉션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진정한 동반자를 제외하고 돈이 모든 것을 채운 펜트하우스의 공허함으로부터의 그의 피난처이자 탈출구였다. 부회장님, 김 비서의 목소리가 내부 통신 시스템을 통해 울렸다. 기사님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주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 한국에서 유일한 특별 제작 버전인 진홍색 파가니, 와이라의 매끄러운 곡선을 따라 손을 스쳤다. AMG의 V12 엔진은 기계적인 교향곡이었고 카본 파이버 차체는 차고에 특별히 설계된 LED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다. 그것은 단지 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명상이자 치료법이었고 주식 가치와 계산된 관계만을 믿으라고 가르친 세상에서 순수한 무언가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그의 전화가 라이벌 그룹의 딸과의 또 다른 선 약속, 그의 영혼보다는 두 회사의 합병에 더 관심이 있을 여성을 알리는 중매인의 메시지로 진동했다. 혐오스러운 손길로 그는 메시지를 삭제했다. 38세의 그는 자신의 부가 축복이자 저주라는 것을 배웠다. 그것은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었지만 그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즉 유성그룹의 부회장이 아닌 강민준이라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주지 않았다. 아이러니는 잔인했다. 글로벌 연결의 혁명을 이끌고 있는 강민준은 완전한 고립 속에서 살았다. 한편 도시 반대편 낡은 공장들이 점차 세련된 예술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번화한 성수동에서는 아뜰리에 한에서 정밀 도구 소리가 울려 퍼졌다. 28세의 한서연은 결심에 찬 눈으로 이끼 낀 녹색의 클래식 포르쉐 911 싱어 아래에서 미끄러져 나왔다. 그녀의 하얀 피부에는 땀방울이 몇 개 맺혀 있었다.
긴 검은 머리는 깔끔하게 높은 롤빵으로 묶여 있었고 그녀의 네이비색 작업복은 진정한 직업의 흔적인 기름 얼룩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녀의 할머니는 그녀가 기계 의사의 손을 가졌다고 말하곤 했는데 완벽하게 작동하는 포르쉐 엔진 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그것이 사실임을 알았다. 그녀는 다른 3명의 전문가가 가망이 없다고 선언한 기계식 연료 분사 시스템을 막 복원한 참이었다. 그 차의 주인인 유명 영화 감독은 그의 100만 달러짜리 투자를 구한 여자가 을지로의 작은 작업장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기술을 배웠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서연 씨, 그녀의 조수 진우가 사무실에서 불렀다. 블루멤버스 VVIP 서비스에서 전화 왔어요. 또 긴급 상황이래요. 그녀는 깨끗한 수건에 손을 닦았고 모든 몸짓은 정확성과 통제력을 발산했다. 한서연은 평범한 정비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람보르기니가 전기 문제를 일으킬 때, 클래식 페라리가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맥라렌이 기적을 필요로 할 때 부름을 받는 마지막 전문가였다. 그녀의 고객 목록에는 한류스타, 정상급, 운동선수, 그리고 산업계 거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그녀의 이름을 몰랐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100만 달러짜리 기계가 구출이 필요할 때 불을 것은 단 한 곳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를 둘러싼 자동차 작업장은 그녀의 왕국이었다. 벽에는 클래식 르망 레이스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모든 도구는 벽걸이 보드에 각자의 자리가 있었다. 이곳은 그녀가 가장 자신을 느끼는 곳이었고 젊은 여성이 무엇을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는지에 대한 편견과 싸우지 않고 단지 그녀가 사랑하는 일에서 탁월했다. 하지만 그녀의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는 대가가 따랐다. 데이트는 거의 불가능했다. 남자들은 그녀의 전문성에 위협을 느끼거나 그녀를 자랑할 새로운 것으로 여겼다. 그녀는 엔진을 복원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마음 주위에 벽을 쌓는 법을 배웠고 그들의 편견을 넘어볼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했다. 그녀의 전화가 절친한 친구로부터 온 메시지로 진동했고 청담동의 트렌디한 브런치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다. 서연은 오늘 아침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미소는 진정한 기쁨으로 빛났다. 때로는 외로움에 대한 최고의 약은 좋은 친구와 공간의 변화였다. 그녀는 작업복을 벗고 크림색 스웨터와 와이드레그 청바지를 입었다. 그녀 주위의 도시는 붐볐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두 마음이 곧 부딪혀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만남이 가장 기적적인 사랑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11월의 쌀쌀한 공기는 서연이 청담의 가장 고급스러운 쇼핑가를 따라 걸을 때 볶은 커피향을 실어 날랐다. 오후의 햇살이 보도에 황금빛을 드리웠고 그녀는 고급 패션 매장을 구경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보았다. 갤러리아 백화점 바로 앞에 주차된 것은 그녀가 본 것 중 가장 멋진 기계였다. 깊은 와인 레드 색상의 파가니 와이라 마치 그 자체의 심장 박동이 있는 것처럼 서연은 거의 숨을 멈추고 멈췄다. 그녀는 많은 슈퍼카를 다루었지만 이런 것은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자동차의 시였고 이탈리아 공학의 정점을 대표하는 기계적 걸작이었다. 맙소사, 그녀는 김한기의 그림이나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에 바칠 수 있는 경외심이 담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갔고 그녀의 훈련된 눈은 즉시 이 차를 독특하게 만드는 미묘한 조종 세부 사항을 알아차렸다. 노출된 카본 파이버로 만들어진 능동 공기역학적 날개, 독특한 청동색 브레이크 캘리퍼, 그리고 창문을 통해 본 내부는 그녀가 본 적 없는 패턴으로 손으로 꿰맨 가죽이 있었다. 참을 수 없어
서연은 부드럽게 손바닥을 후드에 올려놓고 엔진에 남은 온기를 느꼈다. 그녀의 손가락은 위대함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의 부드러움으로 공기역학적 곡선을 따라 움직였다. 이 아가씨의 능동 공기역학 시스템, 그녀는 혼잣말로 속삭였다. 트윈 터보 VCB 엔진 730마력 순수한 예술이야.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앞쪽 공기 흡입구를 검사하며 디자인의 정확성에 주목했다. 모든 각도, 모든 곡선은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산되었다. 파가니의 특징적인 우아함. 이것은 단지 이동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퀴 달린 예술 작품이었다. 이봐 아가씨, 그녀의 감탄을 칼날처럼 가로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비싼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화가 나서 얼굴을 찡그린 채 그녀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강민주는 M&A 거래에 대해 변호사들과의 긴장된 회의를 막 마친 참이었다. 그의 기분은 이미 나빴고 누군가 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만지는 것을 보자 그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러나 그것이 평범한 옷을 입은 젊은 여성인 것을 보자 그의 특권적인 배경에서 비롯된 모든 편견이 솟아올랐다. 내 차에서 손 떼. 그는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는 붐비는 보도에 울려 퍼져 몇몇 잘 차려입은 쇼핑객들이 돌아보게 만들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연은 똑바로 서서 화해의 제스처로 손을 들었다. 죄송합니다. 그냥 감상하고 있었어요. 감상? 민준의 목소리는 그가 가까이 다가갈 때 경멸이 뚝뚝 떨어졌다. 불쾌할 정도로 가까이 서서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사는 아파트보다 더 가치 있는 차를 만지고 있어. 당신이 어떤 손해를 입힐 수 있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에 담긴 오만함은 서연에게 따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것에 익숙했다. 그녀의 외모 때문에 그녀가 가치 있는 것을 이해하거나 감상할 수 없다는 가정.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픔을 멈추지 않았다. 선생님, 그녀는 가슴속에서 불타는 굴욕감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망가뜨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장인 정신을 감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훌륭한 기계입니다. 훌륭한 기계에 민주는 비웃었다. 건조하고 유머 없는 소리. 이봐요, 아가씨. 이것은 한국에서 유일한 버전인 파가니 와이라입니다. 그 페인트만 해도 당신의 연봉보다 비싸요. 당신은 그것 근처에서 숨 쉬어서도 안 돼요. 소란에 이끌려 작은 군중이 모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들의 시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속삭임을 느꼈다. 그녀의 뺨은 수치심으로 뜨거웠지만 그 아래에는 분노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나는 이것이 정확히 어떤 차이인지 이해합니다. 그녀는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맞춤형 세부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조정된 서스펜션, 맞춤형 인테리어. 나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압니다. 정말? 민주는 놀란 척하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내가 맞춰볼게. 당신은 경주 영화 몇 편 보고 그것이 당신을 전문가로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지? 모욕적인 함의가 담긴 말은 군중 속 누구의 귀에도 벗어나지 않았다. 몇몇은 불편해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청담동에서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예술이었다. 서연의 손은 옆구리에서 주먹을 쥐었고 본능은 품위를 지키기 위해 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오만함, 그의 어리석은 가정이 그녀를 굳건히 서게 했다. 사실 그녀는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진짜 질문은 당신이 소유한 것을 이해하는지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차를 볼 때 나는 미래에 큰 문제를 일으킬 적어도 3가지 문제를 봅니다. 민준의 얼굴에 떠오른 자만심이 잠시 흔들렸다. 무슨 헛소리야? 당신의 유압 브레이크액 수준이 낮습니다. 차가 서 있는 방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왼쪽 뒷타이어는 불규칙한 마모의 징후를 보이며 이는 휠 얼라인먼트 문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배기관 주위에 매우 희미한 변색이 있는데 이는 당신의 연료, 공기 혼합물이 너무 풍부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그녀의 말이 깊이 스며들게 한 다음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하지만 나는 차를 정말로 이해하는 사람이 이미 이것들을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잠시 동안 민주는 침묵했고 그의 분노는 2배로 돌아왔고 이제는 그가 방금 경멸한 사람에게 폭로당한 수치심에 의해 촉발되었다. 이봐, 아가씨. 나는 당신이 무슨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전화가 진동하여 그의 비난을 가로막았다. 화면에는 그의 전체 자동차 컬렉션을 유지하는 고급 서비스 센터인 블루멤버스 VVIP 서비스가 표시되었다. 짜증이 나서 그는 대답했고 눈은 여전히 서연에게서 떼지 않았다. 뭐야? 그는 전화기에 대고 쏘아붙였다. 강 부회장님, 긴급한 문제입니다. 서비스 관리자인 박 부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부회장님의 파가니가 심각한 시스템 오류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심각한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엔진 제어 시스템 보정 문제가 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차를 보고 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승리감과 약간의 동정심이 섞인 눈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당신의 전문가가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는 갑자기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 전문가는 지금 청담동에 있습니다. 1시간 안에 그녀를 만나도록 주선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입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이 정도 수준의 차를 위해 우리가 신뢰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전화기가 민준의 손에서 미끄러져 건조한 딱 소리를 내며 보도에 떨어졌다. 그는 서연을 빤히 쳐다보았고 입은 물에 빠진 물고기처럼 열렸다가 닫혔다. 그의 잘못된 가정의 전체 무게가 무너져 내리자 서연은 침착하게 전화기를 집어 그에게 돌려주었다. 그가 방금 그녀를 공개적으로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제스처였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게 저인 것 같아요. 군중은 드라마가 끝났다고 느끼며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민준과 서연에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그들은 청담동에 서 있었고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막 충돌한 두 사람 주위로 쌀쌀한 가을바람이 소용돌이 쳤다. 돈이 가치를 의미하고 외모가 능력을 나타내는 민준의 신중하게 구축된 현실은 이제 그의 발밑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서연은 분노하고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만한 남자 안에 부서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다. 그녀도 자신의 조각들을 숨기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알아차린 무언가. 둘 다 아직 몰랐지만 이 충돌의 순간은 두 사람 중 누구도 감히 희망하지 않았던 무언가의 토대가 될 것이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심연처럼 길게 이어졌고 서울의 교통소음과 멀리서 들려오는 택시 경적 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웠다. 민주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고 서연의 손이 닿았던 값비싼 전화기는 여전히 따뜻했다. 굴욕감이 물리적인 힘처럼 그를 짓눌렀다. 당신이 한서연 씨입니까?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고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조금 더 컸다. 네, 서연의 목소리는 이제 어떤 따뜻함도 없이 전문가다웠다. 그리고 당신은 엔진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고객이시군요. 방금 10분 동안 저에게 당신의 차 근처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분이시죠. 민준의 머리는 공황과 수치심의 폭풍 속에서 어지러웠다. 어떻게 그렇게 잘못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내린 잘못된 가정은
그의 위장을 불타게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수치심 아래에서 그는 다른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는 자신을 욕보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저는 그는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고 그의 평소 자신감은 완전히 무너졌다. 서연은 그가 애쓰는 것을 보았고 분노에도 불구하고 동정심의 불꽃을 느꼈다. 그녀는 이것을 전에 본 적이 있었다. 그들의 편견에 너무 갇혀서 진실에 직면하는 것이 그들을 완전히 방향을 잃게 만드는 사람들. 하지만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과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박 부장님이 긴급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조수에게 전화하기 위해 전화를 꺼내며 말했다. 진우야, 오늘 오후 약속 취소해. 청담에서 긴급 수리가 있어. 민주는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다. 이봐요. 제가 밖에서 한 말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서연은 그를 위해 문장을 마쳤고 검은 눈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제 문제가 아닙니다. 제 문제는 당신이 엔진 제어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나기 직전인 300만 달러짜리 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은 당신이 제가 그것을 고치길 원하는지 아니면 당신의 기준에 더 맞는 다른 사람을 찾길 원하는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도전은 부인할 수 없었다. 민주는 말 그대로나 비유적으로나 발밑에 땅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이 여자는 그의 가장 소중한 자산의 운명을 그녀의 재능 있는 손, 그가 감히 그의 차에 손을 댔다고 모욕한 손에 쥐고 있었다. 당신이 고쳐주었으면 합니다. 그는 인정했고 그 말은 유리를 삼키는 것 같았다. 오늘 밤 대양산업이사회와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회사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이 파간이 이외에 다른 것을 타고 나타난다면 당신의 이미지가 다른 사람을 기본적인 존중으로 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서연의 질문은 메스처럼 날카로웠다. 민주는 움찔했다. 그게 아니에요. 제 말은 당신의 의도는 꽤 분명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진단 장치를 꺼내며 말을 가로막았다. 그것은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차보다 더 비싼 것이었다. 지금 질문은 당신이 제가 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당신의 편견을 제쳐둘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녀는 이곳에 속한 사람의 자신감을 가지고 파가니로 다가갔다. 그가 한 말에도 불구하고 민주는 그녀가 대시보드 아래 숨겨진 포트의 장치를 연결하는 것을 매료된 채 지켜보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절약적이었으며 진정한 전문가의 것이었다. 당신의 엔진 관리 시스템이 8.7% 어긋나 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읽으며 말했다. 센서들이 ECU와 제대로 동기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운전하면 일주일 안에 전체 구동계를 망가뜨릴 것입니다. 고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민주는 사업가의 기한에 대한 필요성이 돌아오면서 물었다. 제가 더 깊이 조사했을 때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밤새도록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았고 깊고 검은 눈으로 수리는 적절한 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수동에 있는 제 작업장 또는 당신의 건물에 있는 차고가 적절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면 민준의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의 차고는 최첨단이었고 그의 자동차 컬렉션을 위해 맞춤 설계되었다. 하지만 이 여자 그가 모욕한 여자가 그의 개인적인 공간에서 일한다는 생각은 그를 압도했다. 제 건물에는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펜트하우스 층, 완전한 진단 장비. 서연은 퉁명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그곳으로 차를 몰고 가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당신이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제 파가니를 운전하고 싶다고요? 말이 그가 맞기 전에 튀어나왔고 서연의 턱이 꽉 다물어지게 만드는 의심을 담고 있었다. 선생님, 그녀는 위험할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당신이 아마 본 것보다 더 비싼 차를 운전해봤습니다. 지난달에는 변속기를 재구성한 후 커닉스엑 제스커를 시험 주행했습니다. 2주 전에는 부가티 카이런 슈퍼 스포츠였습니다. 당신의 파가니는 매우 아름답지만 저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민주는 뺨에 피가 몰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모든 말은 그가 스스로 만든 구덩이를 더 깊이 파는 것 같았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말을 가로막고 손을 내밀었다. 열쇠. 그는 영혼처럼 긴 순간 동안 망설이다가 그녀의 손바닥에 파가니 열쇠를 놓았다. 그들의 손가락이 잠시 스쳤고 그는 예상치 못한 전기 충격을 느꼈다. 그녀는 운전석에 앉을 때 전문적으로 집중하며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았다. 엔진은 억제된 포효와 함께 시동이 걸렸다. 민주는 그녀가 100만 달러짜리 차에서 완전히 자신감 있는 사람의 편안함으로 좌석과 거울을 조정하는 것을 경악하며 지켜보았다. 앞 유리를 통해 그는 그녀가 계기판을 확인하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얼굴은 진지하고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내렸다. 당신은 집에 가는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물론입니다. 그는 이 여자가 그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차지하는 것을 보도에서 지켜보는 것이 정말 우스꽝스럽다고 느꼈지만 그녀가 마치 현대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쉽게 파가니를 교통 흐름에 합류시킬 때 그는 그를 뒤흔드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녀는 비범했다. 민주는 잠시 거기에 서서 파가니의 붉은 줄무늬가 서울의 교통 흐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의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여자를 태우고 갔다. 그의 전화는 비서로부터의 부재중 전화, 답장이 필요한 긴급 이메일 알림으로 진동했지만 그는 모두 무시했다. 수년 만에, 심지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강민주는 돈, 권력 또는 인수거래가 아닌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그의 불을 꿰뚫어 보고 그 아래에 있는 편협하고 편견에 찬 사람을 본 똑똑한 검은 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그의 차를 따라 집으로 가는 택시를 부를 때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의 건물로 가는 택시 여행은 자기 비난과 점점 커지는 불안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나갔다. 차에 대한 걱정은 아니었다. 어쩐지 그는 서연이 그것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으로 그것을 대할 것이라고 완전히 신뢰했다. 아니, 그의 불안은 그녀를 마주해야 하는 것, 그녀가 그의 차의 손상을 수리하는 동안 그들이 함께 보내야 할 불가피한 시간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자아에 대한 손상은 아마도 수리할 수 없을 것이다. 택시가 건물 앞에 멈추자 그는 파가니가 이미 지하차고 입구에 주차되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서연은 옆에 서 있었고 그녀의 진단 장비는 군대처럼 정밀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누군가에게 부품과 사양에 대해 전화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멀리서도 그녀는 완전히 상황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민주는 운전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의 운명을 향해 걸어갔고 앞으로 몇 시간이 그가 만난 가장 비범한 여자의 눈에 자신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났다. 이제 남은 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편견의 결과에 직면했을 때 정말로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를 미워할 모든 이유를 가진 한 여자가 그의 불완전한 표면 아래에 있는 더 나은 무언가에 대한 가능성을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발견하는 것 뿐이었다. 때로는 우리의 최악의 순간이 가장 위대한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사람이 정말로 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68층 차고는 자동차 산업 우수성의 성전이었다. 순백의 벽에는 클래식 자동차 경주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전문 LED 조명 시스템은 완벽한 작업 조건을 만들었다. 유압 리프트, 많은 사람들의 집보다 더 비싼 진단 컴퓨터,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부러워할 만한 도구 캐비닛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이 모든 기술적 경이로움에도 불구하고 차고는 민준에게 지금처럼 작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서연은 마스터 장인의 자신감을 가지고 그의 공간에서 움직였다. 그녀의 훈련된 눈은 각 장비를 기록했다. 그녀는 에스나펀 진단 스테이션에 승인하는 고개를 끄덕였고 컴퓨터화된 엔진 분석기를 따라 손을 움직였으며 유압 리프트 시스템의 매개 변수를 확인했다. 인상적인 시설이군요. 그녀는 인정했고 전문적인 평가는 개인적인 분노를 대신했다. 대부분의 개인 착오는 과시용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작동합니다. 민준은 값비싼 정장을 입고 엘리베이터 근처에 어색하게 서서 그녀가 그의 공간을 그녀의 작업장으로 바꾸는 것을 지켜보았다. 제가 직접 설계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저는 제 차를 단순히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작업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직접 작업하신다고요? 그녀가 이동식 진단 장비를 차고의 전기 시스템에 연결하기 시작할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놀라움이 있었다. 예전에는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슬픔이 묻어났다. 제가 어렸을 때 회사가 제 시간을 모두 차지하기 전에요. 아마 5년 동안 렌치를 만져본 적이 없을 겁니다. 서연은 장비 설치를 하다가 고개를 들어 그의 고백에서 어떤 취약함을 포착했다. 짧은 순간 동안 그녀의 전문적인 가면이 미끄러졌고 그는 그녀의 검은 눈에서 이해의 빛을 보았지만 그것은 차가운 효율성으로 대체되어 빠르게 사라졌다. 그럼 오늘은 전문가가 일하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녀는 파가니의 엔진베이 덮개를 열며 말했다. 미리 경고하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 모델의 전자 시스템 통합은 매우 복잡합니다. 모든 연결이 완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이 고장날 겁니다. 민주는 넥타이를 풀었고 그날의 첫 번째 편안한 제스처였다.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3시간, 더 많은 문제를 발견하면 5, 6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능숙한 효율성으로 라텍스 장갑 한 쌍을 끼웠다. 문제는 당신이 후회할 만한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견딜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녀의 솔직함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그를 놀라게 했다. 민주는 뺨에 피가 몰리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그에게 그렇게 단호한 정직함으로 말한 것이 언제였을까? 저는 그럴 만합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네, 당신은 그럴 만합니다. 서연은 파가니의 주 컴퓨터 모듈에 케이블을 연결했고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자신감 있었다. 하지만 그럴 만한 것과 교훈을 배우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진단 시스템을 활성화했고 즉시 차고는 전자분석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다. 몇몇 화면이 켜졌고 엔진 매개 변수, 회로도 그리고 우주 임무에 제어판처럼 보이는 시스템 통합 맵을 표시했다. 와우. 민주는 숨을 내쉬었고 자신도 모르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저는 이렇게 자세한 진단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정비사들은 이런 장비를 살 여유가 없습니다. 서연은 설명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말할 때 약간 따뜻해졌다. 하지만 당신이 많은 사람들의 집보다 더 비싼 차를 다룰 때 정확성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녀가 일하는 동안 민주는 정말로 매료되었다. 그녀의 손은 외과 의사의 정확성으로 움직였고 모듈을 제거하고 연결을 확인하고 분석에 분석을 거듭했다. 모든 움직임은 의도적이고 절약적이었으며 수년간의 훈련과 타고난 재능의 결과였다. 여기 있네요. 그녀는 가장 큰 화면의 결과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전압 차이를 보세요. 엔진 컨트롤러가 연료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올바른 신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두 오케스트라가 두 명의 다른 지휘자와 함께 같은 교향곡을 연주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민주는 그녀의 설명에 빠져들었다. 무엇이 그것을 일으켰습니까?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결함 있는 전선, 손상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심지어 너무 공격적인 운전으로 인한 진동 손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그를 쳐다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비싼 차가 파괴할 수 없는 장난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밀 도구가 아니라 민주는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다. 제가 너무 세게 몰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 고객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서연은 효율적이고 확실한 움직임으로 엔진 컨트롤러에 접근하기 위해 덮개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공학 때문이 아니라 자아 때문에 이 차를 삽니다. 그들은 그에 따르는 책임이 아니라 지위의 상징을 원합니다. 당신은 저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단지 자아에 의해 움직이는 재벌놈이라고? 서연은 잠시 일을 멈추고 신중하게 대답을 고려했다. 오늘 아침, 네, 그것이 정확히 제가 당신에 대해 생각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문제는 당신이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것인지 아니면 저를 놀라게 할 것인지입니다. 도전은 던져진 장갑처럼 그들 사이에 떠 있었다. 민주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도전에 대한 익숙한 분노가 아니라 희망과 같은 무언가. 당신을 놀라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당신의 자산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저를 인간으로 대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간단한 요청은 어떤 사업상의 라이벌로부터의 공격보다 더 강하게 그를 때렸다. 민주는 업무 점심과 이사회 회의의 세계에서 다른 사람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법을 잊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상호작용은 전략적이었고 그의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계산되었다. 그러나 여기 그의 차고에서 그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문제를 진단하는 이 비범한 여자를 보며 그는 그의 익숙한 오만의 갑옷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미안합니다. 그는 말했고 처음으로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청담동에서 한 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 단어를 찾기 위해 애썼다. 제 외모에 근거해서 서연은 그를 대신해 문장을 마쳤고 그녀의 목소리는 비난보다는 객관적이었다. 네, 그 고백은 고해성사 같았고 그리고 저는 완전히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틀렸습니다. 서연은 계속 일했고 그녀의 손은 섬세한 전자부품을 신중하게 조작하며 멈추지 않았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즉시 사람들이 자신이 속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입을 열기 전에 자신의 전문성이 의심받는 것,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것, 단지 다음 사람이 똑같은 어리석은 가정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민주는 그녀가 일하는 것을 보았고 그녀를 정말로 보았다. 각 움직임의 정확성, 복잡한 시스템을 설명할 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조용한 자신감, 그가 소중히 여기는 파간 일을 그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주의와 기술로 다루는 방식. 아니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그 기분을 모릅니다.
저는 제 자신의 야망 외에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편안하겠네요. 그녀는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쓴맛이 덜했다. 편안했을까요? 민주는 자신의 질문에 놀라며 자문했다. 때로는 제 돈과 권력이 저를 제가 될 수 있었던 사람보다 못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덜 인간적으로. 서연은 엔진베이에서 고개를 들어 새로운 관심으로 그의 얼굴을 연구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 할 말처럼 들리네요. 저는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비록 오늘 아침 제 행동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의 비참한 만남 이후 처음으로 서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그것을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것이 엔진에 대한 당신의 철학입니까? 아니면 사람에 대한 것입니까? 둘 다요. 사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아주 조금이지만 진심이었다. 비록 엔진이 수리될 때 더 협조적인 경우가 많지만요. 민주는 자신이 미소를 돌려주는 것을 발견했고 그 느낌은 낯설었다. 마지막으로 분기별 수익 보고서 외의 무언가 때문에 웃은 것이 언제였을까? 제가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그는 그녀의 약간 따뜻해진 말투에 용기를 얻어 말했다. 질문에 따라 다르죠. 어떻게 이것에 그렇게 뛰어나게 되었습니까? 서연의 손은 잠시 멈췄고 그는 그녀가 개인적인 무언가를 공유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그는 을지로의 정비사였습니다. 이런 고급 차는 아니었고 주로 사람들이 운전할 여유가 있는 차를 고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에게 모든 엔진에는 이야기가 있고 충분히 주의 깊게 들으면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려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당신이 이룬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 하셨겠군요. 자랑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슬픔이 묻어났다. 제가 22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뇌졸중으로요. 그는 제가 제 첫 번째 페라리를 다루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는 즉시 알아차리지 못한 무언가 공감, 후회가 찌르는 것을 느꼈다. 미안합니다. 그는 항상 제가 마법의 손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진단 장비가 알려주기 전에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그녀는 일을 계속했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더 사려 깊어졌다. 때로는 제가 정말 어려운 무언가를 작업할 때 그가 여전히 거기에 있어 제 손을 이끌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고백에 담긴 친밀함은 민준을 놀라게 했다. 그가 모욕하고 굴욕을 준 여자가 그에게 귀중하고 개인적인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 행동에 암시된 신뢰는 그가 서명한 어떤 사업 계약보다 더 무거웠다. 감사합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무엇에 대해서요? 그에 대해 저에게 말해줘서, 저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저에게 신뢰해줘서.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잠시 동안 차고는 조용했고 진단 장비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와 아래 도시의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만이 있었다. 무언가가 그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정확히 용서는 아니었지만 이해의 가능성이었다. 후회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민주는 약속했고 그는 수년 동안 어떤 것보다 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서연이 일을 계속하는 동안 민주는 새로운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의 계획에 대한 장애물이나 그의 가정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재능, 결단력, 그리고 직업에 대한 사랑으로 뛰어난 무언가를 만든 비범한 여자로. 항상 그의 개인적인 피난처였던 차고는 갑자기 그들 둘 다에게 속한 것처럼 느껴졌고 기억 속에서 처음으로 강민주는 외롭지 않았다. 수리는 아직 멀었지만 파간이 엔진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그들 사이의 신중한 공간에서 치유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3시간 후 그 공간은 민준이나 서연 둘 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 진정한 협력의 장소로 변모했다. 진단 화면의 푸른 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고 서연은 파가니의 복잡한 전자 시스템을 더 깊이 파고들었고 민주는 자신이 실제로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부품을 잡고 그녀의 정확한 지시를 따르면서 7번 톡스 드라이버 줘요. 그녀는 엔진 베이에 팔을 깊이 넣고 말했다. 그리고 조심해요. 이 연결은 전체 배터리 통합을 제어합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도구를 선택했고 그가 그녀에게 건넬 때 그들의 손가락이 잠시 스쳤다. 그 접촉은 둘 다에게 예상치 못한 전기 충격을 보냈고 차수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인식의 순간이었다. 당신은 나아지고 있군요. 서연은 어색한 순간을 감추기 위해 일에 강하게 집중하며 말했다. 대부분의 고객은 그냥 서서 제가 끝났는지 묻기만 합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아마도 제가 이것을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민주는 파간이 옆에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 진심 어린 감탄으로 그녀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저는 제 손으로 무언가를 고치는 것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잊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엔진 베이에서 나왔고 장갑 낀 손에 작은 전자 모듈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노력으로 붉어졌고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깔끔한 롤빵에서 빠져나와 그녀를 더 부드럽게 보이게 했고 그것은 민준의 가슴을 예상치 못하게 조였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녀는 모듈을 들어올리며 선언했다. 엔진 컨트롤러의 소프트웨어가 손상되었습니다. 2탄 자국 보이죠? 그녀는 회로 기판에 작은 변색된 점들을 가리켰다. 이것은 일반적인 마모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압급증으로 인한 것입니다. 무엇이 전압급증을 일으킵니까? 보통 급격한 감속과 결합된 공격적인 가속 패턴입니다. 정밀 도구를 드래그 레이싱카처럼 취급하는 종류의 운전.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이 차를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민준의 신경을 건드렸다. 무엇 때문에 벌을 주고 있는 거죠? 서연은 모듈을 진단 테이블에 놓고 전용 컴퓨터에 연결하기 시작했다. 그게 제가 궁금해하던 겁니다. 제 경험상 사람들은 다른 무언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한 값비싼 장난감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심리적 평가의 솔직함은 그를 놀라게 했다. 민주는 손상된 부품을 빤히 쳐다보았고 불타버린 회로에 비친 자신의 파괴적인 패턴을 보았다. 이것을 고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저는 이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서연은 말했다. 이 모듈은 너무 손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체 장치를 다시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 작업장에 예비 컨트롤러가 하나뿐이고 아직 이 특정 차에 맞게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꼼짝 못하게 되었나요? 꼼짝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더 길어질 뿐입니다. 서연의 화면은 복잡한 프로그래밍 코드줄로 가득 찼다. 저는 당신의 차의 정확한 매개 변수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맞춤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아마도 3시간 더 상세한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민주는 시계를 힐끗 보았다. 오후 6시가 넘었고 밖에 11월, 하늘은 짙은 보라색으로 변했다. 머물 건가요? 제 말은 오늘 밤에 끝낼 수 있나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서연이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게 만들었다. 거기에는 취약함이 있었고 단지 차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 그녀가 떠나는 것을 꺼리는 것. 그 자신도 놀라게 하는 것 같았다. 머물 수 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프로그래밍은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약간의 배경 음악과 함께 더 잘 일합니다. 제가 음악을 좀 틀어도 괜찮을까요? 필요한 건 뭐든지요. 서연은 자신의 전화를 차고의 음향 시스템에 연결했고 곧 공간은 아이유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득 찼다. 음악은 그들 둘 다를 진정시키는 것 같았고 사업 거래보다는 우정에 더 가까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서연이 교체 모듈에 대한 복잡한 프로그래밍 과정을 시작했을 때 민주는 새로운 눈으로 벽에 걸린 클래식 경주 포스터를 보았다. 그들 대부분은 모터스포츠의 황금 시대의 전설적인 드라이버들 속도와 정확성에 대한 순수한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걸었던 남자들을 묘사했다. 당신은 정말 차를 사랑하는군요. 그렇죠? 서연은 그의 시선을 따라가며 말했다. 이것들은 단지 장식이 아닙니다. 당신은 실제로 이 드라이버들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포스터들을 수집하셨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공유 의지에 놀라며 말했다. 그는 경주 역사에 집착하셨습니다. 그는 저에게 아일톤 세나에 대해, 마이클 슈마어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민주는 잠시 침묵했고 오래된 고통이 익숙한 제키처럼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제가 16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심한 뇌졸중으로요. 어느 날 그는 저에게 그의 낡은 현대포니에 오일을 교환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다음 날 그는 가셨습니다. 서연의 손은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미안합니다. 그것은 정말 고통스러웠겠군요. 그랬습니다. 민주는 니르부르크링의 경주차 흑백 사진 포스터로 걸어갔다. 하지만 최악은 그를 잃은 것이 아니라 제 할아버지 강 회장님의 반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장례식 3주 후에 그 포니를 팔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아니었죠. 저에게는 그것이 그와 같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16세 소년의 고통이 묻어났다. 저는 제가 충분한 돈이 생기면 아무도 저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차, 영원히 남을 차를 살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고백은 그들 사이에 떠 있었고 서연은 그에 대한 인식이 다시 한번 바뀌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지 부나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아버지를 잃고 22년 동안 그를 실망시키거나 떠나지 않을 것들로 그 공백을 메우려고 노력한 소년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이 제가 당신의 파가니를 만지는 것을 보고 그렇게 화를 낸 이유입니까?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정확히 차에 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작업대에 기대어 섰고 그의 값비싼 정장은 이제 주름지고 진정한 일에서 묻은 얼룩으로 더러워졌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은 더 나은 제안을 위해 떠났습니다. 여자들은 제가 그들의 은행 계좌만큼 흥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떠났습니다. 심지어 제 어머니도 재혼해서 미국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는 차고 주위를 가리켰다. 이 차들은 항상 제가 원하는 대로인 유일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는 서연은 손상된 모듈을 가리켰다. 그들은 고장납니다. 그들은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이해하는 사람들, 당신처럼, 저처럼의 보살핌을 요구합니다. 그녀는 프로그래밍으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알아요. 당신 아버지는 좋은 분 같았어요. 당신에게 손으로 일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기계의 아름다움에 대한 열정을 공유해주고 그는 제가 아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주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때로는 제가 그를 위한 기념비로 이 회사를 세웠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된 사람, 차갑고 고립되고 모든 사람의 동기를 의심하는 을 보고 그가 저를 알아볼지 궁금합니다.
서연은 진행 상황을 저장하고 완전히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오늘 아침 이곳에 들어섰을 때 청담동에서 일어난 일 이후에 저는 당신을 미워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돈이 자신을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낫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특권층 재벌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다. 지금 저는 다른 사람이 따라잡을 수 있도록 멈추는 법을 잊을 정도로 자신의 고통에서 도망치고 있는 사람을 봅니다. 그녀의 검은 눈은 흔들림 없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에게 아름다운 기계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어딘가에서 당신은 그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잊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신뢰를 요구한다는 것. 당신은 그것이 작동하도록 차를 신뢰해야 하고 그것을 조종하기 위해 자신의 기술을 신뢰해야 하고 당신과 함께 길을 공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신뢰해야 합니다. 당신은 영원히 혼자 운전할 수 없습니다. 민준 씨. 조만간 당신은 충돌할 것입니다. 그녀가 그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그렇게 부드러운 이해심으로 말한 것이 언제였을까? 당신은 어때요? 그는 물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서연은 웃었지만 그 안에는 약간의 슬픔이 있었다. 어렵죠. 저는 저를 원하지 않는 남자들로 가득 찬 방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년을 보냈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저를 원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망설였고 손가락으로 키보드의 패턴을 따라갔다. 3년 전에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역시 정비사였어요. 6개월 동안 저는 그가 정말로 저를 본다고 생각했어요. 엔진을 재구성할 수 있는 여자와 데이트하는 것에 신기한 뿐만 아니라 그러다가 저는 그가 고객들에게 제 일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고 그가 진정한 전문가이고 저는 단지 그의 조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끔찍하네요. 최악은 그를 믿었다는 제가 쌓은 벽 너머로 누군가가 보고 실제로 진짜 저를 알고 싶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어리석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 이후로 저는 모든 것을 단순하고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유지했습니다. 외롭게 민주는 조용히 덧붙였다. 네, 외롭게. 그녀는 대답했고 다시 그의 눈을 보았다. 외로움은 배신당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잠시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았고 공유된 취약함의 무게는 둘 다 예상하지 못했던 다리처럼 내려앉았다. 차고는 이제 친밀하게 느껴졌고 비싼 차와 정밀 도구 이상의 것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진정한 연결의 연약한 싹을 담고 있었다. 제가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민준이 물었다. 물론이죠. 당신이 이 차들을 작업할 때, 진단과 프로그래밍에 몰두할 때 당신은 그들과 대화하고 있다고 느끼나요? 서연의 얼굴은 예상치 못한 기쁨으로 빛났다. 네, 정확히 그래요. 모든 엔진에는 고유한 성격이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고유한 방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도 그의 포니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 말했다. 그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옳았습니다. 서연은 새로운 에너지로 프로그래밍으로 돌아갔다. 기계는 매우 정직합니다. 그들은 필요한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척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차를 작업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이유일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잠시 동안 그녀의 전문적인 가면이 완전히 사라졌다. 민준이 그 아래에서 본 것은 그의 숨을 멎게 했다. 지혜, 힘, 취약함, 그리고 그의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는 무언가. 대부분의 사람들, 그녀는 조용히 확인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그 순간은 그들 사이에 길게 이어졌고 가능성과 이 차고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차수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서로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두 개의 부서진 마음에 관한 것이라는 점점 커지는 인식으로 가득 찼다. 밖에서는 서울이 11월의 어둠 속에서 반짝였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도시 위 68층에서 두 영혼이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파가니는 거기에 서 있었고 조용하고 인내심 있게 기계적인 심장이 치유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엔진 베이가 열려 있었다. 그러나 진짜 수리 작업,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두 개의 부서진 영혼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차고의 부드러운 친밀감은 밤 9시 47분에 펜트하우스 층에 도착하는 엘리베이터의 날카로운 핑 소리에 의해 깨졌다. 민준과 서연은 마지막 프로그래밍 코드를 함께 보며 가까이 서 있었는데 주 거실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즉시 떨어졌다. 강 부회장, 어디 있소? 대양 거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 이사와 이사회 멤버들이군. 내일 아침까지는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값비싼 가죽 신발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점점 가까워졌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불안감에 심장이 두근거리며 재빨리 노트북으로 돌아갔다. 제가 가야 할까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민준은 말했지만 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그녀는 그의 자세에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다. 어깨가 펴지고 표정이 오늘 아침에 본 차가운 가면으로 굳어졌다. 수천 달러짜리 정장을 입은 세 남자가 차고로 들어섰고 그들이 그 장면을 인지하자 목소리가 작아졌다. 민준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참아야 할 상대인 박진석 이사는 50대의 소금과 후추머리를 한 남자로 그의 시선은 즉시 서연에게 쏠렸고 감추기 힘든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의 뒤에는 이병철과 최성환, 두 명의 이사회 멤버가 있었고 둘 다 자신의 가정이 확인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의 권위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글쎄 박 이사는 민준과 서연 사이를 노골적인 불찬성으로 훑어보며 목소리를 늘렸다. 오늘 밤 내내 연락이 닿지 않은 이유를 알겠군요. 박 이사님, 이분은 한서연 씨입니다. 민준은 말을 시작했지만 박 이사는 서연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가로막았다. 거의 밤 10시입니다. 강 부회장, 분명히 어떤 유지보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겠죠. 서연은 거절에 익숙한 아픔을 느꼈지만 가장 아팠던 것은 민준의 반응을 보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오늘 아침 그녀에게 소리쳤던 남자인 그의 오래된 안전한 껍질 속으로 움츠러드는 것을 보았다. 수리가 복잡했습니다. 민준은 딱딱하게 말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복잡하다고 이 이사가 비웃었다. 얼마나 복잡할 수 있겠소. 그냥 차일 뿐인데 내일 대리점에 보내고 진짜 일에 집중하시오. 사실 서연은 조용히 말하며 자신의 작업을 저장하고 도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프로그래밍은 끝났습니다. 차는 이제 완전히 작동해야 합니다. 세 남자는 그녀가 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처럼 그녀를 보았다. 박 이사의 표정은 더욱 경멸적으로 변했다. 강 부회장, 설마 프리미엄 요금을 지불하지는 않았겠죠. 그는 서연 쪽으로 모호하게 손짓했다. 이것에 이 일을 정상 근무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유능한 정비사는 많소. 그녀는 유능합니다. 민주는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몇 분 전에 있었던 설득력이 부족했다. 그녀는 아주 잘하겠죠. 최 이사가 서연을 등골이 오싹하게 만드는 자만심 가득한 미소로 덧붙였다. 하지만 이 시간에 개인 공간에 서비스 직원을 두는 것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소. 이 사회는 뭐라고 생각하겠소? 투자자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소? 서연은 고통스럽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켜보았고 민주는 그들의 판단 아래에서 움츠러드는 것 같았다. 그녀를 비범하다고 말하고 그녀의 손을 잡고 그의 약점을 공유했던 남자가 그녀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당신들 말이 맞습니다. 마침내 민주는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그들의 첫 만남에서 기억하는 차갑고 경멸적인 톤을 띠고 있었다. 이것은 이례적으로 긴 술이었습니다. 그 말은 서연에게 주먹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닫았고 갑작스러운 침묵 속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한서연 씨, 서비스에 감사드립니다. 민주는 말했다. 청구서는 일반적인 채널을 통해 보내주십시오. 차가운 공손함은 오늘 아침에 분노보다 더 나빴다. 적어도 그의 분노는 정직했다. 이 신중한 거절. 그들이 공유한 모든 것을 비즈니스 거래로 축소하는 것은 최악의 배신처럼 느껴졌다. 물론입니다. 강 부회장님, 서연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폭풍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어깨에 도구 가방을 메고 노트북 가방을 들었다. 차는 준비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모든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고 모든 걸음은 굴욕이 그녀를 불태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꾸준했다. 그녀가 세 남자를 지나갈 때 박 이사가 부드럽게 그녀의 길을 막아섰다. 앞으로는 아가씨 정상 근무 시간에 차 수리를 끝내는 것을 제안하오. 강 부회장은 큰 책임이 있는 바쁜 사람이요. 서연은 멈춰 서서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녀의 검은 눈은 억눌린 분노로 번쩍였다. 앞으로는 박 이사님, 아마도 당신은 입을 열기 전에 자신이 경멸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 같은 남자들은 가정이 훨씬 더 편리할 때 진실에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 박 이사는 말을 시작했지만 서연은 말을 가로막았다. 서연 씨, 민준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의 편안함에 관심이 없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녀는 죽음처럼 차분한 평온함으로 그들 세 명 모두에게 계속 말했다. 당신들의 친구가 오늘 서울의 모든 주요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전화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의 차를 고칠 수 없었다는 것을. 이 파가니가 한국에서 유일한 것이고 제가 동아시아에서 그 전자 시스템을 작업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세 사람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세 남자는 불확실한 시선을 교환했지만 박 이사는 재빨리 평정을 되찾았다. 그것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세계의 슈퍼 GT 레이싱 팀의 엔진을 재구성했고 삼성 자동차 박물관을 위해 클래식 페라리를 복원했고 시간당 $500를 청구하는 이유가 제가 모든 센트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통제되었지만 그 뒤에 있는 힘은 부인할 수 없었다. 아니면 당신들은 단지 젊은 여성을 보고 제가 다른 이유로 여기에 있다고 가정했습니까? 뒤이은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서연은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는 그녀의 눈에서 고통뿐만 아니라 귀중한 무언가의 죽음을 보았다. 파가니는 수리되었습니다. 강 부회장님, 그것이 당신에게 잘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서 멈춰서서 호출 버튼 위에 손가락을 맴돌았다.
어쨌든 저는 당신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오늘 외모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무언가를 배웠을 겁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그녀의 실망에 의해 소환된 것처럼 열렸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돌아보았다. 알고 보니 제가 틀렸군요. 문이 부드러운 속삭임과 함께 닫혔고 민주는 갑자기 텅 빈 차고에 동료들과 함께 서 있었다. 파가니는 거기에 서서 부드럽게 웅얼거렸고 그 기계적인 심장은 그의 부서진 영혼을 치유하기 시작한 손에 의해 수리되었었다. 그가 진정한 연결에 무서운 취약함 대신에 오래된 편견에 익숙한 안전을 선택할 때까지. 글쎄, 박 이사가 침묵을 깼다. 정말 불쾌하군. 비록 그녀가 개성이 있다고 말해야겠지만 이제 대항에 집중할 수 있겠소. 이 이사가 조바심을 내며 물었다. 저녁 내내 시간 낭비였소. 하지만 민주는 거의 그들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는 서연이 방금 서 있던 곳을 빤히 쳐다보았고 동료들의 판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그들의 의견보다 훨씬 더 귀중한 무언가를 파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파가니 엔진은 완벽하게 웅얼거렸지만 이제는 조롱처럼 들렸다. 그녀는 그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그에게 돌려주었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는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잃었다. 그녀의 신뢰, 그녀의 존중, 그리고 아마도 수년 동안 느꼈던 유일한 진정한 연결. 강 부회장, 듣고 있소? 박 이사의 목소리는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민주는 세 남자를 보았고 처음으로 그는 그들을 명확하게 보았다. 박 이사는 관심에 가면 아래에 숨겨진 부주의한 차별을 가지고 있었다. 이 이사와 최 이사는 그들의 가정과 무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그의 친구들이었다. 이들이 방금 그의 인생을 떠난 비범한 여성보다 의견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다. 나가, 그는 조용히 말했다. 뭐라고? 내 집에서 나가. 모두, 지금 당장. 민준, 무슨 일이야? 박 이사가 물었다. 우리는 이야기해야 대양은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이건 아니야. 민주는 엘리베이터로 걸어가서 필사적인 긴급함으로 호출 버튼을 눌렀다. 나는 그녀를 찾아야 해. 나는 이것을 고쳐야 해.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차고로 올라가는 동안에도 민주는 어떤 배신은 너무 깊어서 세상의 모든 돈으로도 용서를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신뢰는 일단 깨지면 수리할 수 없다. 서울시는 68층 아래에서 반짝였고 한 남자가 어떤 실수는 돈으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고 어떤 마음은 일단 깨지면 치유되기 위해 사과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는 위층 펜트하우스에서 벌어지는 인간 드라마에 무관심했다. 차고에서 엘리베이터가 1층까지 내려가는 데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작은 공간을 왔다 갔다 했고 계속해서 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겨 머리카락이 헝클어졌고 값비싼 정장은 저녁의 감정적 혼란으로 주름졌다. 문이 마침내 대리석 로비로 열렸을 때 그는 필사적인 긴급함으로 뛰쳐나왔다. 방금 떠난 젊은 여자를 어디로 갔는지 보셨습니까? 그는 15년 동안 건물에서 일한 친절한 야간 경비원인 이 부장에게 물었다. 크림색 스웨터를 입은 아가씨. 그녀는 약 10분 전에 성수동 쪽으로 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강 부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이 부장의 표정은 진정한 관심을 보였다. 10분. 그녀는 10분 앞서 있었고 서울교통에서 그것은 평생과도 같았다. 민주는 전화를 꺼냈고 연락처를 스크롤하는 손이 떨렸다. 그는 정치인, 유명인, 세계 지도자들의 번호는 있었지만 그녀의 번호는 없었다. 생각해. 그는 혼잣말을 했고 이 부장을 올려다보았다. 파가니, 그녀는 아뜰리에 한이라는 곳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전화번호부 있으세요? 물론입니다, 선생님. 이 부장은 재빨리 컴퓨터에서 정보를 찾았다. 하지만 선생님, 거의 밤 10시 30분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문을 닫았을 겁니다. 민주는 이미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전화는 4번 울린 후 피곤한 남성 목소리가 대답했다. 아뜰리에 한 긴급 라인입니다. 진우입니다. 강민준입니다. 한서연 씨와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민준 씨, 파간이 가진 그놈,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는 방금 나한테 울면서 전화해서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데리러 오라고 했어. 그녀는 절대 울지 않아. 그 말은 민준에게 주먹처럼 느껴졌다. 강하고 자신감 있는 여성인 서연이 그의 분노를 품위 있게 마주했던 그녀가 그 때문에 울고 있었다. 그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발 사과해야 합니다. 이걸 고쳐야 합니다. 이봐, 친구.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서연 누나는 그녀를 나쁘게 대하는 재벌놈들에게 충분히 시달렸어. 아마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을 거야. 아니,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 민주는 멈추고 진우가 그녀를 보호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틀렸고 완전히 용서받을 수 없지만 나는 그녀와 사랑에 빠진 것 같고 그녀가 그놈들이 한 마리 내 감정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게 둘 수 없어. 또 다른 침묵이 흘렀다.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고?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막 만났기 때문에 미친 소리처럼 들린다는 것을 알지만 그녀는 내가 찾고 있는 줄도 몰랐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강하고 진실하고 나는 편협한 놈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서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약간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뚝섬 지하철역에 있어. 내가 그녀를 데리러 가는 중이야. 잠깐만, 제발 내가 먼저 거기에 갈 기회를 줘. 내가 사과한 후에도 그녀가 여전히 나를 만나고 싶지 않다면 나는 그녀를 영원히 내버려 둘게. 맹세해. 민주는 진우가 고려하는 것을 들었다. 이봐 친구, 장난치지 마. 서연 누나는 그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녀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완전히.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걸맞은 남자가 될 기회를 주기를 바랍니다. 좋아. 내 차가 고장 났다고 말할게. 그러면 20분 정도 시간이 생길 거야. 하지만 강민준, 그녀를 다시 한번 상처 주면 네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든 상관없어. 알겠어? 완전히 알겠어. 그리고 진우 씨, 고마워. 민주는 전화를 끊고 이 부장에게 돌아섰다. 제 차가 필요합니다. 파간이. 즉시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이 부장이 차고에서 파가니를 부르는 동안 민준의 전화가 박 이사로부터 온 메시지로 진동했다. 대체 뭐야? 우리는 이야기해야 해. 여자 때문에 정신 차리지 마. 대양 거래는 2억 달러짜리야. 전화해. 민주는 메시지를 보고 그가 전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다. 그는 박 이사의 번호를 차단했고 이 이사, 최 이사를 차단했다. 한 명씩 그는 다른 사람을 열등하게 보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삭제했다. 파가니가 도착했고 엔진은 만족스러운 고양이처럼 웅얼거렸다. 민준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 그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잠시 보았다. 넥타이는 비뚤어지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눈은 절망으로 미친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오늘 아침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부회장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인간처럼 보였다. 뚝섬으로 가는 길은 보통 45분이 걸렸지만 민주는 25분 만에 해냈고 파가니의 강력한 엔진은 강남과 그의 두 번째 기회 사이의 거리를 삼켰다. 그의 마음은
차보다 더 빨리 달렸고 사과를 되풀이하며 자신의 배신에 걸맞은 단어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모든 연설은 공허하게 느껴졌다. 누군가가 당신이 아니길 바랐던 바로 그 종류의 사람임을 증명했을 때 어떻게 사과할 수 있을까? 당신이 주장한 성숙함보다 당신의 비겁함이 더 깊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뚝섬 지하철역이 눈앞에 나타났고 익숙한 파란색 표지판은 희망과 두려움의 등대 같았다. 민주는 불법으로 주차했고 벌금이나 결과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생애 처음으로 돈은 중요하지 않았다. 지위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역 입구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본 여자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서연은 크림색 스웨터를 단순한 회색 후드티로 갈아입었고 마치 11월 밤속으로 사라지고 싶은 것 같았다. 그녀의 머리는 숙여져 있었고 멀리서도 민주는 그녀의 어깨가 처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작고 취약해 보였고 그것은 그의 가슴을 후회로 아프게 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고 그의 비싼 신발이 콘크리트 위에서 울렸다. 그녀는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고통으로 그리고 마침내 어떤 분노보다 더 깊이 배는 방어적인 경직으로 변했다. 여기서 뭐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중립적이었지만 그는 그 아래에 있는 피로를 들을 수 있었다. 사과하러 왔고 내가 바보였다고 말하러 왔어요. 글쎄, 적어도 오늘 밤에 한 가지는 맞았네요. 그녀는 일어서서 어깨에 가방을 맸다. 진우가 데리러 오는 중이에요. 당신은 중요한 친구들과 중요한 일로 돌아가야 해요. 그들에게 떠나라고 했어요. 그녀는 멈췄고 가방끈을 꽉 쥐었다. 뭐라고요?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들 모두 민주는 부상당한 동물에게 다가가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당신이 떠난 후 나는 거기에 서서 그들이 대안과 재무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뭐요? 그 단어는 속삭임에 불과했다. 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정말 살아있다고 느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살아있다고. 그리고 그것은 돈, 일 또는 권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당신 때문이었고 당신이 내가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 안에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서연의 눈은 그녀가 흘리기를 거부하는 눈물로 반짝였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죽였어요. 그 남자들이 들어왔을 때 당신은 오늘 아침에 제가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당신이 아니길 바랐던 바로 그 사람. 당신 말이 맞아요. 완전히 맞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다.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벽을 쌓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 벽과 진실한 무언가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을 때 나는 벽을 선택했어요. 나는 당신 대신 안전을 선택했고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요. 왜 내가 당신을 믿어야 해요? 제가 정말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그는 주머니를 뒤져 전화를 꺼냈다. 저는 방금 그놈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든 연락처를 삭제했어요. 박 이사 제 10년 사업 파트너 사라졌어요. 제 회사를 세우는데 도움을 준 이사회 멤버들 사라졌어요. 그는 한때 그의 사회적 서클을 정의했던 연락처들이 거의 텅 빈 전화기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대양 거래, 그것은 제 회사의 2억 달러짜리였습니다. 저는 방금 그것을 확보할 수 있었던 회의를 놓쳤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당신과 이것을 고치는 것보다 더 가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전화기를 빤히 쳐다보고 그의 얼굴을 보았다.
당신의 사업 파트너들을 삭제했다고? 저는 당신의 가치를 볼 수 없었던, 당신이 내가 만난 가장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삭제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더 강해지고 더 확실해졌다. 제가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결코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반쪽짜리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단 하루 만에 저에게 도전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당신 옆에 설 자격이 있는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서연 씨,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제가 당신이 피하는 법을 배운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발 저는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시작한 것이 싸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택시 한 대가 모퉁이를 돌았고 역에 가까워지면서 속도를 늦췄다. 서연은 그것을 보고 민준을 다시 보았고 그녀의 얼굴의 모든 선에 내면의 갈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진우예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민준은 심장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이해해요. 하지만 택시가 멈추고 진우가 창문을 내렸을 때 서연은 그를 향해 움직이지 않았다. 진우야. 그녀는 민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불렀다. 5분만 더 줘. 진우는 그들 둘을 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뚜렷했다. 확실해요, 누나? 5분. 택시는 떠났고 그들은 지하철역 입구의 혹독한 형광등 아래에 혼자 남았다. 민주는 폭풍 속의 촛불처럼 작고 연약한 희망의 불꽃을 느꼈다. 왜요? 그는 간단하게 물었다. 서연은 잠시 동안 그의 얼굴을 연구했고 마치 그의 선에서 진실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오늘 아침 당신을 만났을 때 저는 자신의 편견에 갇힌 남자를 보았지만 오늘 밤 차고에서 저는 다른 사람을 보았습니다. 진실한 가능성, 변화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 저는 당신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일어난 일 이후에는 하지만 저는 우리가 차고에서 공유한 순간들, 당신이 저에게 진짜 당신을 보여주었을 때를 믿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진짜라고 믿고 싶습니다.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온 세상이 그녀의 말에 달려있는 것 같았다. 그 남자는 진짜입니다. 서연 씨. 그리고 맹세컨대 당신이 저에게 기회를 준다면 매일 그것을 당신에게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서연은 그를 향해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뎠고 그들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좁혀졌다. 기회는 용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민준 씨, 용서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그 길을 걷기 시작하도록 기꺼이 허락하겠습니다.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희미한 미소가 그녀의 입술에 나타났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이 저를 다시 실망시킨다면 저는 당신의 파가니를 직접 분해해서 모든 조각을 당신의 차고에 남겨둘 것입니다. 민주는 웃었고 진심 어린 안도하는 소리였고 마치 무거운 돌이 그의 가슴에서 들어 올려진 것 같았다. 공정한 거래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조건을 제안해도 될까요? 무슨 조건이요? 그녀는 눈썹을 치켜 올렸고 눈에는 약간의 장난기가 돌아왔다. 저녁 식사에 초대하게 해주세요. 오늘 밤이 아니라 보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차나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짜 식사. 서연은 그 제안을 고려했고 그녀의 시선은 그의 얼굴을 훑어보았고 어떤 불성실의 징후라도 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가 본 것은 그녀 앞에 서 있는 남자뿐이었고 재벌 껍질도 없고 불안감을 가리는
오만함도 없었다. 단지 강민준, 진짜 인간, 올바른 일을 할 기회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좋아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저녁 식사. 하지만 제가 장소를 고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비싼 강남 레스토랑 중 하나가 아닐 거예요.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곳을 원해요. 어디든 당신이 원하는 곳. 민주는 희망의 찬목소리로 말했다. 준비되었을 때 알려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지하철역의 형광등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고 마치 도시 자체가 이 새로운 시작을 조용히 응원하는 것 같았다. 전화할게요. 서연은 말했고 전화를 꺼내 진우에게 자신이 집에 갈 것이라는 빠른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지금은 집에 가서 쉬어야 해요. 오늘 하루는 길었어요. 제가 데려다 줄게요. 민주는 파가니를 가리키며 제안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지하철을 탈 생각이에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당신과 그 차에 앉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논쟁 없이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이해해요. 하지만 서연 씨, 고마워요.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 때조차도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아직 고맙다고 하지 마세요. 그녀는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따뜻함이 있었다. 제가 당신에게 이 기회를 준 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세요. 그녀는 돌아서서 지하철역으로 들어갔고 그녀의 작지만 강한 모습이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다. 민주는 거기에 서서 그녀가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의 심장은 수년 동안 겪어보지 못한 감정, 즉 희망으로 강하게 뛰었다. 일주일 후 성수동 아뜰리에 한 서연의 자동차 수리점은 평소의 활동으로 분주했다. 금속 도구가 부딪히는 소리, 엔진이 부드럽게 웅얼거리는 소리, 그리고 기계유 냄새가 어우러져 그녀의 익숙한 교향곡을 만들었다. 그녀는 클래식 란치아 스트라토스 아래에서 작업하고 있었고 서스펜션을 조정하고 있었는데 진우가 사무실 문에 나타났다. 누나, 손님 왔어요. 그 파가니 남자. 서연은 차 밑에서 나와 수건에 손을 닦았다. 민준 씨? 여기서 뭐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달라 보여요. 정장 안 입었어요. 그냥 셔츠랑 청바지요. 그리고 뭔가를 들고 왔어요. 서연은 눈살을 찌푸렸고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었다. 그녀는 접수구역으로 나갔고 민주는 거기에 서 있었고 정말 달라 보였다. 비싼 정장이나 CEO의 세련된 외모는 없었다. 그는 단순한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소매는 걷어 올렸고 약간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정교하게 제작된 나무 도구 상자가 있었다. 서연 씨, 그는 부드럽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당신의 일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괜찮아요. 그녀는 호기심이 많았지만 여전히 거리를 두며 대답했다. 여기서 뭐 해요? 민주는 앞으로 나와 접수대 위에 도구 상자를 놓았다. 저는 당신에게 이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사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사과는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연은 상자를 열었고 안에는 고급 독일제 정밀 도구 세트가 있었고 각 품목은 정교하게 레이저로 각인되어 있었다. 상자 뚜껑에는 작은 동판에 다음과 같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기계의 마음을 들어라. 이것은 그녀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을 시작했다. 당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민주는 말했다. 저는 당신과 당신의 유산에 대한 제 존경심을 표현할 수 있는 선물이 당신이 비범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렌치를 만졌고 그 무게와 완벽한 균형을 느꼈다. 아름답네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민준 씨.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며 말했다. 당신이 저녁 식사 준비가 되면 저에게 전화하겠다고 말했지만 저는 제가 이것에 대해 당신에게 걸맞은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당신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펼쳤고 그것은 민준이 변화하기 위해 계획한 일들의 손으로 쓴 목록이었다. 몇몇 자회사의 현 이사회에서 물러나고 공학과 무역 분야의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가 쓴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 위해 기초 역학 수업에 등록하는 것. 목록의 끝에 그는 이렇게 썼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기. 왜냐하면 마침내 그것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이다. 서연은 목록을 읽었고 가슴속에 따뜻한 감정이 퍼졌다. 저를 감동시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할 필요는 없어요. 알아요. 저는 당신을 감동시키기 위해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저는 당신이 제가 될 수 있는 사람, 돈과 차를 가진 남자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저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서연은 종이를 접어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전화할게요, 민준 씨. 고dio.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파가니를 운전하게 해주세요. 그는 웃었고 방 전체를 밝히는 넓고 진심 어린 미소였다. 거래. 민준이 떠날 때 아침 햇살이 작업장 창문을 통해 비추었고 카운터 위에 새 도구 세트를 반짝이게 했다. 서연은 그것을 보았고 아버지 민준 그리고 앞으로의 길에 대해 생각했다. 서울시는 밖에서 계속되었지만 그녀의 작은 자동차 수리점에서는 새롭고 아름다운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자동차나 공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더 지속적이고 진실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벽을 해체하는 법을 배우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마도 존경, 신뢰, 그리고 변화할 용기에서 단련된 사랑. 민준과 서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단지 시작일 뿐이다. 그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민준의 세계로부터의 압력, 서연의 오래된 상처, 그리고 사랑이 정교하게 제작된 엔진처럼 지속적인 보살핌, 인내심, 그리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수리를 요구한다는 현실. 그러나 이 순간 서울의 햇살 아래에서 그들은 시작을 찾았다.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기회, 분노 속에서 충돌한 낯선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큰 실수가 가장 아름다운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두 영혼으로서 민준과 서연에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외부 세계의 압력이 너무 클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사랑, 구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연결의 힘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받기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